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알고리즘의 두 번째, 알고리즘의 이해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하면 개발을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뭐 개발자든 아니면 또 다른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에다가 그거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방법인데, 자, 이 방법이 뭐냐를 뒤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구성은 입력, 입력이 되겠죠? 필요한 데이터가 입력돼야 하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완성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코딩 그 내용이 끝이 나야 돼요. 무제한 하죠? 무한 생성? 무한 재생?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끝은 나야죠. 명확성, 명확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코딩 안에, 프로그램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면 반드시 2가 나와야 돼. 딱딱딱,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 수행 가능성. 이거는 모든 절차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 예로, 어, 아니, 뭐, 예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렇게 무제한의 어떤 데이터를 1초 만에 계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계산 빨리 해도, 물론 슈퍼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수업, 1락 2, 이렇게 길게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소화되잖아요. 근데 저와 내가 요구하는 시간과 실제 프로그램이 돌았을 때, 진행되었을 때의 그 실행 시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절차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걸 판단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진은 교과서에 2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표현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많이 보신 것 같죠? 아마 봤을 겁니다. 네, 우리 그 정보 1학기 때 했죠. 자,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서술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의사코드. 의사코드는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코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한만의 어떤 그거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도는 제가 있다 그랬죠. 순서도는 그림으로 기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호를 한번 보자고요. 자,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1학기 때는 이제 작업 단계 시작 전 준비라고 하는 저 기호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추가가 그림이 돼 있더라고요. 자, 위에 있는 저 타원형인가요? 저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순서도의 시작과 종류.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림. 작업 단계 시작 전 준비. 조회수는. 사실 이거 밑에 것도 가능하죠. 선 같은 거 가능합니다. 처리해야 할 명시,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죠. 이게 아마 기록으로 나왔을 거다. 그렇죠. 조건.
마른 목골, 이거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흐름을 판단한다. 이건 평사변형, 출력이죠, 출력. 이 출력되는 데이터의 기술, 이 출력이나 출력하는 기호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때 실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어 구조가 있는데 우리 그 저기 순서도 작성할 텐데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책에서 좀 깊게 돼 있는데 그냥 내용만 하면 됩니다. 내용만. 자, 순차고는 뭐냐? 순서대로. 자, 이제 언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만 파악 일단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순차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반복은 뭡니까? 라운드, 원형으로 계속 도는 거죠. 어떤 조건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도는 겁니다. 조건 될 때까지입니다. 선택 구조는 예,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건문이겠죠. 예, 아니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중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첩 선택 구조, 중첩 반복 구조, 중첩, 예를 들어서, 순서 구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첩을 쓰는 이유는 조건 안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반복 안에, 반복이라는 프로세스 안에, 프로그램, 코딩 안에 또 다른 반복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썼다 해야 돼요. 중첩이라고. 두 개 이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보기로 하죠. 순서구조. 제가 얘기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선택구조. 조건이죠, 조건. 만일 이 조건이 참이라면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아니면은 참이 아니라면, 이렇게, 예, 아니요로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나 이런 거는 또 뒤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책 중에 조금 헷갈리니까 처음 듣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 효율성에는 나오는데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한 번 실행시켰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시키면 그 시간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 하나 실행시키니까. 한 번에 1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복을 10번 했어요. 아까 1을 하고 더 반복을 했다. 그럼 11번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간 복잡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함수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뭐냐?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효율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깊게 얘기하기에는 고등학교 2 이상 올라가야지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내가 시간 복잡은 뭐냐 그러면 명령어가 시행되는 어떤 효율성 공간 복잡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저장되는 장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얘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 이건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정렬이란 거는 상당히 코딩에서는 중요하고요.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 개념 우리가 코딩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그렇게 되면 코딩을 해야 됩니다. C나 자바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냥 어떤 개념인지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작업으로 어떤 바뀌는 환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선택 정렬은 직접 제가 수작업, 그러니까 마우스로 제가 이동하는 어떤 방법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걸 자세히 한번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정렬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정렬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 정렬, 삽입 정렬, 퀵 정렬, 버블 정렬, 기수 정렬 등등 많은데 우리 중학교는 그냥 선택 정렬이 정도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선택 정리는 뭐냐? 우리가 지금 공이 4개가 있어요. 8, 9, 7, 4로 돼 있죠? 이걸 순서적으로 4, 7, 8, 9로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이 8번 있죠? 8번. 8번. 첫 번째 하고 나머지 3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무조건 첫 번째부터 기준합니다. 첫 번째 하고, 그리고 첫 번째와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하고 9번. 9가 크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7하고 작네요. 자, 여기서 제일 작은 수 3개입니다. 자, 8, 4. 4가 제일 작죠? 그러면은 이게 제일 작으니까 최소값, 그러니까 그 제일 작은 거를 이렇게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4하고 7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9번. 이거는 제일 앞에 있는 4는 제일 작은 거니까 이제는 전체 제일 작은 값 놔두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두 번째. 두 번째하고 이 두 번째 9번하고 나머지 7, 8번하고 비교합니다. 자, 제가 9번하고 해볼게요. 7, 8. 물론 두 개가 작지만 이 가장 적은 값이 7번이죠. 그러면은 7번하고 자, 7번하고 9번을 이렇게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4, 7이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다시 세 번째하고 세 번째부터 나머지 한 개밖에 없죠. 하지만 나머지가 수십 개가 아니라 나머지와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분 비교했을 때 8이 작으니까 8과 9번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7, 8, 9라는 결과가 나온다. 입니다. 이게 선택 정리랍니다. 한마디로 제일 앞에 있는 하나와 나머지 걸 비교해서 나머지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을 선택해서, 우리가 뭐 선택 정리되니까 선택해서 자기 자리와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 뒤에 있는 것과 또 비교를 해서 거기서 가장 적은 숫자를 자기 자리와 바꾼다. 그래, 계속 바꾸면서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것이 선택 정렬입니다. 이게 선택 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실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론은 이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